사실 제가 모신 진짜 이유는 책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이 저자님을 직접 뵙고 얘기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초대한 거였거든요. 이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인데 이 책에 특수 효과가 있더라고요. 배경음악이 나와요. 자꾸 이렇게 옛날 음악이 나오고 왜냐면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감정과 그 당시의 감성이 느껴져서 한편의 수필 같은 수채화 같은 느낌의 책이어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감명 깊게 봤는데 하나씩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인생의 대부분을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 저자님이 20대 때 느꼈던 불안감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게 있었는데 불안은 미래의 것이고 현재에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할 수 없으니 불안의 극복이라는 무모한 시도 대신에 불안과의 동거라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시적이면서도 되게 철학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느낌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제가 40대를 살아보니까 저는 원래 고향이 울릉도고 네. 시골 출신이고 집안의 어떤 경제력이라든 이런 것들도 많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 와가지고 서울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40 정도 되다 보니까 애들은 크고 돈은 더 벌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늘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잖아요. 늘 뭔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껴안고 살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 뭔가 걱정돼. 아직 오지도 않았던 것들을 미리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30대는 좀 불안이 전전긍긍하다가 40대가 됐을 때 느꼈던 것은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불안이라는 것이 기본값이라 생각하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이 불안한 감정이 왔을 때 왔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자기객관하면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는 청춘들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불안하신가요, 혹시? 항상 불안은 가지고 있고요. 회사를 2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있는데 그게 무서운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될 대로 되라 뭐 네. 이런 느낌이고 그때 가서 그때 대응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하게 됐고 가볍다 보니까 또 일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출판 기획자로서 처음에 종합 베스트셀러 책을 만든 성취를 얻었는데도 덤덤한 마음이 들면서 다음 출발점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했다는 느낌이 그 달리기를 비유로 해서 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을 하면서 직접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보게 되면서 저는 제가 사실 좀 잘 할 줄 알았거든요. 잘 할 줄 알았는데 내는 책마다 번번이 안 팔리는 책. 나는 뭔가를 하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스스로 좀 많이 좀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아닌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한 편이거든요. 내가 할 건 다 해보자. 노력형이기 때문에 10번째쯤에 나왔던 성과인 것 같은데 기쁠 줄 알았는데 저 자신을 그때 메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정말 이렇게 눈앞에 스쳐가듯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노력을 한 만큼에 대한 결과가 임계치가 넘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제가 참 고마웠어요. 들뜨지 않고 여기서 막 호들갑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근데 이게 달리기가 어떻게 연결됐냐면은 달리기도 똑같더라고. 달리기를 그 거리를 갱신해가면서 정말 이걸 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거리를 결국 뛰었는데 도착했을 때는 너무 기쁜 것보다 일단은 도착했기 때문에 편한 것과 결국 해냈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평정심,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저도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10만이 목표였는데 그 실버 버튼 받았으면 너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도 잠깐 좋고 말더라고요. 20만, 30만 돼야 되지 않나 그러고 지금 40만 거의 됐는데도 담담해지고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인간관계 얘기 나왔는데 모든 인간관계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지만 알아봄으로 완성된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도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금 같은 분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보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참 와닿는데 바로 알아봄의 기적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책과 강연의 공동대표로 있는 김태한 대표라고 있어요. 책에 나온 그분이죠? 네. 이분이 원래는 제 책을 첫 번째 쓴 책을 보고 나름의 감동을 받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2년이 이제 됐거든요. 한참 30대에 방황하는 청춘이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한테 덜컥 요청한 것이 받아달라.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무실 한켠에 이제 소파 침대를 하나 놔주고 그때부터 사무실에 살았거든요. 한 100일 정도까지 가지 않고
않고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일을 도와가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뭔가 일을 줘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요즘에 그런 친구 잘 없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랑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 일을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독서모임 해야 돼가지고 좀 도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독서모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책과 강연을 이제 해야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 맡겨지면은 급여를 받는 삶과는 다른 거잖아요. 어느 날을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겠다. 난 자신이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두라고. 그 말에 나왔을 때 왜 그러냐 의견도 묻지 않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놀래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했을 텐데. 힘들었을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친구가 2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는 내심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결국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긴 해요. 문득 그 생각이 들대요. 내가 옳았을까? 나는 잘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하고 그 친구가 못해서 그 친구가 힘들다고 리타이어를 선언한 것이고 나는 그게 아니어서 계속 버티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김태환 대표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힘듦을 얘기를 했을 때 넌 힘들면 나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너무 미숙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었고 고민도 하지 않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던 게 사람은 정말 귀인을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귀인이라고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이 귀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존재가 돼줘야 되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저보다 김태환 대표가 훨씬 깊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리더로서 계속 고민하고 결정만 하고 이렇게 갔지만 이 사람은 대표성과 함께 또 다른 대표를 바치기 위한 이중고를 겪어왔던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잃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그래요? 많이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범했던 분이지만 대표님을 만나면서 원석에서 보석이 된 그런 거네요. 서로에게 좋은 인연인 거죠. 네. 김태현 대표님에게 영상 편지합니다. 제가 정말 힘든 사람인가 하는데 긴 세월 동안 9년이거든요. 9년 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뒤늦게나마 김태환 대표님의 그 소중함을 그 깊이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질 안 하시죠? 네. 그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 말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났던 게 있었는데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저도 항상 아기 태어나기 전에 선배들이 얘기하면 형들이 너무 행복하고 눈물 나고 막 이렇다는데 막상 저도 아기 나왔을 때 너무 놀라서 당혹스럽고 겁도 나고 내가 애인데 애를 키울 수 있나?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저자님께서도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런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이 된다. 그 아이를 향한 존재를 향한 책임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데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진짜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태어나고서 알았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남들은 보면 애 태어나고 나이 먹으면서 뭐 차 바꾸고 집 넓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현실은 정말 너무 달랐고 특히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그 느낌은 형언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로움이라든지 놀라움 이런 게 아니라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당황스럽지 않나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했던 게 누구는 아이 태어났는데 옆에서 울었다더라. 나는 왜 이런 느낌이 안 들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키우면서 잘 모르다가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확 생겼던 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언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았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제 존재가 아빠가 되는 순간에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사랑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애가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는데 이런 느낌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부모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되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나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천사같이 자잖아요. 이 천사같이 자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지.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은 밖에 나가면서 너무 기분이 정말 슬프더라고. 이 모습을 내일도 지켜줘야 되고 모레도 지켜줘야 되겠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도 아이를 안 가졌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아침잠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다.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어떤 사랑이란 감정 이런 걸 가까운
가까운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삶에 대한 어떤 기쁨이라든 감동을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선의의 어떤 친절 그런 것들 베풀 때도 좋지만 그걸 받을 때 나와 정말 무관한 어떤 삶이고 잠깐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면 다시는 못 볼 사이인데 그 정도의 어떤 가벼운 배려와 친절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받는 친절과 배려에 크게 감동하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여성분 그리고 택시기사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 여운과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제 삶에 중요한 어떤 삶을 살아낸 재료로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복싱을 배워서 배운 삶의 자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힘든 티 내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마주하라. 그런 사람만이 내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존재란 무엇인가? 그 무엇을 피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마주했는가로 정의된다고 하셨는데 푹 빠지면서 제가 프로테스트도 통과해가지고 라이센스도 있는데 스파링도 많이 해보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맞는다는 경험을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되게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얼굴도 회피하고 등을 돌리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코치한테 늘 지적당하고 혼났거든요. 등 돌리지 마세요. 피하지 말라고. 눈 감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등 돌리는 순간에 얼굴 돌리는 순간에 시야가 이쪽 가버리는 순간에 그냥 얻어맞게끔 되기 때문에 직시를 하고 등 돌리지 않는 것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것.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회피하지 않고. 돌리지 않고 눈 감지 않고 그런 자세들을 복싱에서 많이 배워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두려울 때 있잖아요. 두려워서 회피하고 눈 감아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항상 복싱을 많이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무섭고 두려워도 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된다.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시간은 지나가고 또 그 과정은 또 통과했더라고요. 그렇죠. 사업하시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하면서 버티고 이기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가 되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언제더라 40대 초반이었는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외풍이 훅 불면은 가벼워가지고 날아가 버리거든 하잖아요. 되게 힘들었을 때 출근해가지고 사무실 문이 있으면은 그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마음을 정리하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들어갔어요. 문을 탁 열면서 손아침 하고 들어가야 돼요. 톤도 높아야 되고 활짝 웃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에 가방을 놓고 그냥 일을 하는 척 하는데 머릿속은 일이 안 되죠. 그러면서 외근가요? 하고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코엑스 메가박스 가가지고 하루 영화 3편 보고 이래서 답도 안 나오고 그때는 완전 자금도 완전 묶여가지고 너무 나올 데도 없고 괴로웠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했던 거는 회사에 정시 출근하고 들어가면서 굿모닝하고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우리 스태프들이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대표가 저러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저도 설마 몰랐겠지 했는데 알았고 그게 되게 감동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만나 뵙기 전에 대기업 장래 컨설턴트를 하신다고 해서 인맥이 좀 빵빵한 금수저 집안이거나 외모도 일단은 러셔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류층 출신이신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책에서 보니까 어렵게 잘하시는 게 보였는데 소위 말해서 백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사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이루시면서 아이도 키우시면서 살고 있는데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많은 청년들이 또 나는 가진 게 없고 부모도 부자가 아니고 나는 학벌도 없고 별로 좋은 게 잘난 게 없다 그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없나요? 저는 절대 자본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써도 사라지지 않는 자본이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써도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잘 웃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 태도 그리고 성실한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망가뜨리지 않는 삶의 태도 성실성 이런 자본만 있으면은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난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내일을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시간이 축적되어 가면은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돈과 직결시키는데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기업 회장님들을 보면은 재산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있어도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이 안에서 충실하게 행복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려갈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생이 가능성이 확 확장되거든요. 우리가 돈에 초점 맞추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 주시면은 조금 덜 힘들게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위로는 설득수록 좋다. 이 책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내가 삶의 어떤 통증을 말하지 못하고 삼켜왔던 분들, 격하게 안으로 쌓이는데 배출이 안 되는 분들, 배출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삶의 어떤 고난, 고통, 좌절 이런 감정들이 이 사람만의 것,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데서 위로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읽고 나서 그 자체로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저도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네, 40대 네, 중반 후반이시니까 40대 분들이 같은 이 세대 공감을 통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저도 불안한 인생의 한 가장으로서 많은 걸 위로받았고, 이런 분들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불안하게 사시는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도파민 중독이 심해서 요즘에 쇼츠를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주말에 딱 이 책을 보면서 차분하게 좀 이렇게 도파민 중독이 없어지는 느낌으로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글이 예뻐요. 여자분이 쓴 느낌. 되게 비가 내리는 것도 그냥 비가 뭐 어떻게 포슬포슬 뭐 이렇게 내리고 표현 너무 예쁘게 해서, 도파민 중독에 절여이신 분들 계시면 좀 차분하게 하루쯤은 감정적으로 젖어있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과 강연의 이정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